일정이 완전히 꼬였다. 비바람이 너무 얄밉다. 둘째 날 아침. 어제 밤부터 비가 엄청 내렸다. 밤사이 바이크 덮개도 날아가 버리고 바이크 혼자서 모진 비바람을 이겨냈다. 바이크를 여태 이렇게 비 맞춰 본 적이 없는데 괜히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니 내가 바이크에 빠져 있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비바람이 불어도 어쩔 수 없이 다음 일정대로 움직이기로 했다. 이날 비는 하루 종일 내렸다. 비 오는 건 둘째고 바람이 너무 세 바이크는 오늘 밤 예약한 애월에 있는 숙소에 보관하고 렌트카로 투어를 계속하기로 했다. 숙소 위치가 애월항 근처인데 성산에서는 거리가 꽤 된다. 성산에서 애월까지 가면서 비를 엄청 맞았다.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다가 또 잠잠해지곤 했다. 숙소로 가는 동안 부자는 말이 없었다. 나도 헬멧에 빗물이 맺혀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바람도 엄청 불어 많이 위험한 상황이라 말없이 운전에만 집중했다. 아들도 뒤에 앉아 꼼짝도 못하고 나름 고충이 많았을 것이다. 2시간 넘게 말없이 가면서 서로서로 조심하라는 말과 앞이 잘 안 보인다는 몇 마디만 할 뿐 둘은 말없이 각자의 임무에 충실했다. 지금 이 순간 아들은 바이크 타고 있는 걸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별말 없이 잘 따라와준 아들이 대견스럽다. 이날 나름 모든 게 완벽했지만 바이크 부츠가 둘 다 흠뻑 젖었다. 미리 방수 스프레이를 뿌려 방수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비를 너무 우습게 봤다. 부츠 방수 커버도 미리 준비했는데 착용하지 않은 게 큰 실수였다. 그리고 우의도 입었지만 비바람을 계속 맞으니 체온이 떨어지고 가끔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했다. 더군다나 신발 안에 물이 차니 체감은 더욱 차게 느껴졌다. 휴식 겸 점심을 먹기 위해 돈 파스타 정원에 들렸다. 다행히 비는 거의 안 오는데 바람이 너무 세 파도가 도로까지 날렸다. 이날 날씨만 좋았으면 식당 정원에서 사진도 찍고 휴식도 하고 나름 인생샷 몇 장 건질 수 있는 멋진 곳인데 너무 아쉽게 다시 바이크로 몸을 옮겼다. 비 맞은 생쥐처럼 둘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짐을 풀고 렌트카를 빌려 여분의 신발이 없어 마트에 가서 운동화를 2켤레 구입했다. 신발 사고 사진을 와이프한테 보냈다가 잔소리만 들었다. 숙소 복귀길에 제주바다 야경을 구경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아들이 찍어준 영상이다. 다음 날 아침. 바람은 불었지만 날씨는 좋았다. 3일째 투어다. 원래 3일날은 바이크를 타지 않고 한라산 등반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너무 비바람을 많이 맞아 둘 다 컨디션이 안 좋아 그냥 바이크 투어를 계속하기로 했다. 투어 중 첫날 머물던 숙소에 고프로 배터리 충전기를 두고 온 사실을 알고 다시 애월에서 성산까지 어쩔 수 없이 다시 갔다 와야 했다. 이날은 특별한 코스 없이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1117, 1112번 국도 쪽으로 코스를 잡고 투어 겸 성산으로 향했다. 배터리 충전기를 찾고 점심을 먹고 그런데 내가 우려했던 문제가 생겼다. 아들의 감기 몸살기가 심해진 모양이다. 어제 비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 몸의 리듬이 깨졌나 보다. 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아들과 협의 끝에 비행기 편으로 아들만 집으로 복귀하는 걸로 일정을 바꿨다. 이미 4박 5일 일정으로 배편 예약이 되어 있고 숙소도 결제가 다 되어 있어 아들과 같이 복귀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고 중요한 건 이날 복귀하는 배편이 없어 바이크를 가지고 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부산행 항공편을 예약하고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으로 가면서 아들에게 아빠의 취미 생활에 동참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아들은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싫은 소리 안 하고 잘 따라준 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하기로 했다. 지금 사춘기인 아들은 너무 쫓빗하다. 매일 엄마랑 다툰다고 한다. 와이프가 요즘 너무 힘들 것이다. 와이프는 혼자서 덩치가 산만한 아들을 감당하기가 벅차다고 한다. 아들의 입장에서 엄마의 걱정하는 말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릴 것이다. 사춘기 때는 답이 없다. 시간만이 답이라고 알면서도 매일 싸우고 후회하고 와이프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고 한다. 유튜브에서 공항 인생샷 찍는 곳이 있다는데 순간 머리에 스쳐 지나갔다. 공항 주차장도 바이크를 차별한다. 역시 열리지 않는다. 제주공항공사 사장님, 당신의 월급, 나의 피 같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아무리 바이크가 싫어도 문은 열어줘야지. 또 머리에서 김이 나기 시작했다.
혹시 이륜차 주차구역이 있나 싶어 한참을 돌아봤다. 역시 없다. 하기야 주차장 입구문도 안 열어주는데 이륜차 주차구역이 있을 리가 없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나가는데 열의 9대는 일반 차들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하면 벌금이 10만 원 정도 될 건데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참 웃기는 세상이고 완전 개판이다. 공항 게이트 입구 제일 가까운 곳 주차금지 구역에 바이크를 세웠다. 나도 똑같이 하면 똑같은 놈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꼭 그렇게 하고 싶었다. 혹시 바이크 빼라고 연락 오면 이륜차 주차장 관련 문제점을 언급하고 싶은 생각으로 일부러 불법 주차를 했다. 아쉽게도 박무영님이 알려준 대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왔다. 아들을 보내고 쓸쓸히 공항에서 시동을 걸었는데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제주공항에서 서귀포까지는 거리가 꽤 되는데 왜 이리 서러운지 순간 외로움이 확 몰려왔다. 제주 시내를 지나는 중에 옆 차선 어떤 아저씨가 빵빵거리면서 엄지척을 해줬다. 묵례 인사를 하고 다시 달렸다. 제주 시내를 벗어나면서 빗방울이 강해졌다. 결국 버스 정류장에서 신바로비 커버를 착용하고 비옷도 물이 새지 않게 다시 고정했다. 바이크 세팅도 레인 모드로 바꾸고 3박스 뒤에 경광봉도 켜고 본격적으로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가로등도 없는 비오는 산길을 가끔 보이는 앞차의 후미등만 바라보고 한참을 달렸다. 가는 내내 아들은 비행기를 잘 탔을까? 혹시 전화 올까봐 핸드폰을 계속 쳐다봤다. 홀로 갈 때는 문득문득 겁도 나곤 했다. 혹 여기서 슬림나면 도움받기도 힘들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온몸의 신경을 100% 가동하며 빗속 산길을 한참을 달렸다. 서귀포 숙소에 거의 도착할 즈음 술 생각이 간절했다. 편의점에 들려 10,000원짜리 맥주 4캔을 샀다. 오늘은 취해서 푹 자야겠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밤. 숙소 로비에서 고프로 영상을 노트북으로 옮기면서 맥주를 마셨다. 정말 꿀맛이다.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젊은 처녀 총각들의 대화가 아주 정겹다. 영상 파일 옮기는 1시간 동안 한때 나도 젊은 시절을 잠시 되돌아보고 잠시 마누라 생각도 했다. 가족들이 보고 싶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제주항 출발 14시, 삼천포 도착 21시, 창원 도착 23시. 잠깐 눈 붙이고 다음 날 오전 9시 비행기로 서울로 가야 한다. 당일 바로 오후 출근이다. 빡빡한 일정이지만 바닷물과 빗물에 찌든 나의 바이크를 이 상태로 그냥 두고 가면 혹시 녹이라도 쓸까봐 배편을 타기 전에 제주항 근처 셀프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가기로 했다. 어젯밤에 왔던 길을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다. 넓은 셀프 세차장에는 나 혼자뿐이다. 구석구석 열심히 닦았다. 타지에서 시간에 쫓겨가며 세차를 마쳤다. 제주항 라운지에서 라면에 김밥을 먹고 배에 승선하려고 하는데 또 비가 온다. 배에 승선하고 바이크를 결박하고 나니 그동안 긴장했던 몸이 풀리면서 피곤함이 몰려왔다. 의자석을 예매했는데 KTX 의자보다 편안한 것 같다. 다리 받침대도 있고 등받이도 많이 눕혀지는데 혼자 타기에는 괜찮은 것 같다.
자는 둥 마는 둥 비와 함께한 제주 투어를 생각하며 긴장을 풀었다. 정말 고생은 했지만 나름 좋은 성과도 있었다. 사춘기 아들과 함께한 시간, 살아가면서 부자지간에 하루 종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바이크가 이런 시간을 만들어 준 것이다. 나에게는 아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아들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바이크 여행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기회를 갖게 해준 나의 바이크, 더욱더 아껴줘야 할 것 같다. 오늘만큼은 바이크는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